자, 차트 분석 오랫동안 하시는 분은 나름 노하우가 계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매주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 차트 분석해보는 또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 거 두 종목을 리뷰를 하고 할 겁니다. 먼저 성신양회인데요. 장중 최고 수익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가격보다는 그래도 현재 가격이 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리뷰해 주시죠. 예,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네.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네옴시티 관련주인데 우선은 뭐 자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뭐 이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1차 이제 목표가였죠. 목표가를 아마도 11,000원을 제가 제시해드린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만약에 여기서 조금 눌린다면은 한 1,400원 정도, 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까지는 좀 눌릴 것 같고 네. 만약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라고 본다면은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예,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 한 13,000원 정도까지 좀 가격대 좀 열려 있어가지고 그 정도 트레이딩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만약에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지금 장중 수익률 봤을 때 아직은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거는 딱 그 교육 차트부터 정확하게 지금 네. 그거에 참고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이 나고 계실 네. 겁니다. 그리고 그 항상 뭐 차트뿐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좀 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일정이나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달에 이제 애플페이 쪽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뭐 스토캐스틱이나 아니면 추세선 그리고 이격도 이렇게 세 가지만 활용을 하셨더라도 자, 여러분들 충분히 뭐 10%까지도 수익을 스스로 매매하셔 가지고 챙기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전히 아직까지 뭐 이 애플페이 쪽 관련해가지고는 좀 모멘텀은 아직 뭐 재료가 소멸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뭐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뭐 추세선 이탈 없고요. 네. 뭐 거래량 자체도 아직까지 뭐 한 번씩 빡빡 터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상승 여력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는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사이 구간 오면은 네. 또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들 네. 또 나쁘지 않아 지금 보입니다. 최고가가 직전 최고점이 한 18,000원 초반대였는데 예, 예. 지금 한 17,000원대 부분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16,000원에서 네. 17,000원 정도 구간을 예. 잡고 그때 올 때마다 조금씩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 나쁘지 알겠습니다. 않다 보입니다. 자, 앞서 나온 종목들 확인을 좀 해드렸고, 자, 오늘 공부해 볼 내용, 과연 주제가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저희가 이제 방향성 상당히 중요하고 이후에 좀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변동성은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동시에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보조 지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죠. 네, 여러분들 뭐 차트 이제 보조 지표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들어보셨을 이런 보조 지표인데요. 자,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DMI와 예, DMI와 ADX요. ADX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렉셔널 무브먼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방향성의 움직임,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뭐 지표다, 인덱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제 DMI 지표를 여러분들이 차트에 세팅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같이 따라오는 하나의 선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 DMI 같은 경우에는 DI 플러스하고 DI 마이너스 이 두 개의 선으로 구성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HTS 상에서는 한 가지 선이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결국엔 같이 써야 네. 좋으니까 애초에 기본 세팅이 이 ADX라는 Average Directional Movement Index라는 요 하나의 지표가 더 추가돼서 세 개의 선으로 보통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향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지표인데 이 방향성이라는 거 DMI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네. 물론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요. 이게 계산 방식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제가 뭐 나중에 뭐 혹시나 공개 방송을 하게 됐었을 때 조금 더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라는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이제 상향 돌파했었을 때는 방향성 자체는 이제 우선 상방으로 봅니다. 네. 자, 근데 방향성은 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필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예측을 할지라도 힘이 없거나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너무 떠 있거나 약했을 네. 때는 오히려 지표 자체, 이 방향성에 대한 거에 지속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ADX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진행되는 추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방향성이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ADX 값이 서서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응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는 새로운 추세가 힘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추세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이제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보조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적 지표의 아버지다. 저희가 뭐 아버지 뭐 한 분밖에 없지만 여기도 아버지가 있는데 여기 웰레스 와일더라는 분이 이제 되게 보조 지표 이제 개발하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분이 개발을 했고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방향성을 참고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본다. 이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혹시 다음 자료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DI 이제 플러스라고 할게요.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ADX와 함께 사용하면은 효율적이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HTS 예. 차트 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표를 볼 건지 이렇게 체크하는 창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가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체크를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DMI는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ADX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DMI와 이제 ADX를 같이 좋습니다. 참고하면 좋다. 자, 그럼 예.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이제 봤고 실제 이제 종목이 차트에 좀 녹여보죠. 지금 BMT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여기서 지금 어떤 식으로 확인하면 될지 설명 들어보죠, 하나씩.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빨강색 구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구간 있죠. 네. 이제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빨간색이 플러스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빨강색 선이 선이? 위에 있는 애고요. 네. 지금 요 하단에 있는 선이 DI 예.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선. 그거를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네. 색깔을 그냥 제가 칠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보통 자, 요런 자리들 있잖아요. 네. 상승을 했다가 갑자기 하락으로 갔다가 네.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차트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야 그쵸, 돼요, 그죠? 그쵸. 네.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뚜렷한 방향성이 없다가 네. 그 ADX 값 자체가 상승하기 시작했었을 때 네. 이 여기서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성을 먼저 신호를 나타냈을지라도 이 ADX 값이 어느 정도 반응이 없었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진행 중인 추세 자체에 힘이 붙기 시작을 했었을 때 네. 이 ADX 값이 갑자기 쭉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 DMI와 ADX 차 어떤 차트인지부터 좀 확실히 좀 짚어주시죠. 초록색은 ADX 값이고요. 초록색이 ADX.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해놔서 그렇지 네. 요 빨강색에서의 상단은 DI 어. 플러스. 그럼 실제로는 이 색상은 나오지 예, 않는다는 안 말씀이에요. 나와요. 제가 예. 좀 있어 보이려고 네. 색깔을 칠해서 왔는데 혹시나 이게 그대로 나타날까 싶어서 예, 지금 그렇게 안 보시는 분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요 지금 ADX와 그죠? 예. DMI 요 선을 어떻게 같이 합쳐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예, 원래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X 값 자체가 하나만 나와요, 네. 선이. 근데 원래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식 관리자나 요거를 조금 수정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이 ADX 값 자체를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오르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시그널선은 이동 평균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 값 자체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가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만들어 버린다면 네. 여기는 없습니다. 어려워하실까봐. 근데 만약 만들면 이 스무딩이라고 할까요? 네. 약간의 이 변곡이,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가 부드러워지면서 네. 요거에 대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이 만약에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만약에 이 값이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구한 값을 만약에 상향 돌파한다면 변동성도 이제 세지겠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 지금 예. 이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예. 지금 여기서 이 지표를 봤을 때 어디에서 매수 시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렇게 네. 먼저 DI 플러스가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네. DI 마이너스를 돌파를 했는데 네. 자, 이 ADX 값 자체는 아직까지 크게 힘을 붙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우상향하고는 있지만 근데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동평균선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요것도 추세선을 거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ADX 값도 그냥 전고점을 한번 거보세요. 거버리고 그러면 전보다는 확실히 추세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모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가 다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보시면 전고점 돌파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도 내려오시면 요 구간에선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ADX 값이 만약에 꺾여버리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게 변동성이 이제 앞으로 상승 변동성이 약해질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동평균선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ADX 값이 갑자기 극대화된 값이 나온다? 그럼 보통 그거는 진행 중인 네. 추세의 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이번 오늘 주실 특급주는 종목이 혹시 지금 BMT를 봤는데 바로 이 종목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인가요? BMT입니다. 아, BMT 종목이에요? 예, 예. 자, 그럼 우리가 과거 흐름을 통해서 봤고 예. 지금 그 지표가 어떻게 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네. 예. 자, 이거 다시 차트 한번 차트를 띄워 봐 주시죠. 네.
네, 네, 아니면-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봐 네.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흐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예. 왜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자, 지금 들어봐야 되겠어요. 보시면은 예. 자, 우선은 제가 그 뭐 패턴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네. 했어요. 물론 지표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 역헤드 숄더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보여지거든요. 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지만 자, 이렇게 나오고 머리, 어깨. 그래서 지금 역헤드 숄더의 패턴이고 지금 넥라인을 돌파를 우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봉상에서는 우선은 뭐 패턴에 대한 부분들 괜찮다라고 보고요. 자, 게다가 여기 지금 빨강색으로 조그맣게 나와주긴 했지만 DI 플러스와 DI 마이너스 값 자체가 이제 DI 플러스가 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ADX 값 자체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에도 추세선을 그어봐도 또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점끼리 연결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ADX 값이 고점끼리 연결했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돌파를 또 돌파했네요. 나왔잖아요. 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도 앞으로 살아날 수 있고 힘도 붙을 수 있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DI 플러스가 DI 마이너스를 골든 크로스를 했고 여기도 지금 역헤드 숄더 패턴 아,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드릴게요. 차트상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에 와 있다. 네, 그리고 지표상. 재료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좀 살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예.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전기 분전반 생산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피팅 제품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이제 3분기 호실적 기록을 했고요. 자, 게다가 뭐 지금 뭐 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이런 고압 밸브 쪽 관련해 가지고 피팅 네. 관련해서 또 관련주로서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테마가 뭐죠? 바로 수소.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술적 차트나 이런 보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좀 추세 전환을 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을 어허.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자, 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매수 가격과 마지막으로 지금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봐야 될지 그것으로 설명 듣죠. 자, 네. 매수가는 우선 밴드로 잡아드렸고요. 15,300원에서 15,700원. 자, 그리고 목표가는 16,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좀 더 설명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많죠. 네네. 매니저님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예. 제가 이제 목요일 밤에 10시 40분에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방송 들어와 주시면 잠 다 깨시게 제가 좋은 내용들, 좋은 네. 방송 내용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밤 10시 40분에 공개 방송 참여를 해주시면은 또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양음양 패턴 검색기 종목들도 수시로 또 공유를 공개 방송 때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급등 나온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충분히 뭐 관심주 앞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입니다. 내일 10시 4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